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 같이 해볼 내용은 양음 거래량 지표 수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거의 6년, 7년 전쯤에 정말 많이 쓰던 지표예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 지금에 와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매매 기법이 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어디까지나 주식에 대한 이해도, 주식과 좀 이제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친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 자료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분차트에 놓고 분차트보다는 음, 초차트 있죠. 놓고 많이 썼었는데 어쨌든 그 의미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이번 영상에 걸쳐서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 시리즈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거는 그냥 무의미하게 막 캔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는 그 과정, 또 그 생각의 정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뭐 이게 우수하니까 이걸 써보세요, 막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야 되고 특정 개념을 가지고 주가, 캔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게 여러분들 매매에 좋은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닌데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양봉을 만들어낸 거래량과 음봉을 만들어낸 거래량이 있겠죠. 저는 옛날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양봉은 좋은 거잖아요. 음봉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고요. 뭐 바라보는 주가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매하다 보면 떨어지길 바라는 경우도 있죠. 그 주가가 아래로 내려와 주길 바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그랬었어요. 양봉을 만들어낸 거래량과 음봉을 만들어낸 거래량의 성질이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주가 흐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그냥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게 뭐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분 차트를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어요. 뭐 선으로도 쓰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냥 이거 없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양봉 거래량 이렇게 터지고 주가가 올랐구나. 뭐 얘도 올랐는데 뭐 돌파는 못했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거래량의 합과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량을 더해가면서 지금까지 양봉을 만든 거래량은 총 얼마지? 음봉을 만든 거래량은 총 얼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다른 HTS에서는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키움에는 일단은 그게 없죠. 그 순매수,
순매도에 관한 이 저거를 지금 아직은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태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정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떤 몇 가지 기능을 활용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이거죠. 뭔가 주가의 흐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양봉의 거래량의 합과 그리고 음봉의 거래량의 합,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비교적 직관적으로요. 저희가 일일이 다 더하지 않아도. 또 근데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이상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상한 것들. 그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음 영상이나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거를 만들어 보죠, 같이. 자, 어쨌든 이 둘의 관계가 주가 흐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것들이 분명히 눈에 띌 겁니다. 자, 양봉 누적 거래량, 일단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음봉 누적 거래량, 이걸 하나 만들 거예요. 저희가 보통 양봉이라고 하면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캔들을 이야기하죠. 매수 거래량보다 매도 거래량이 많으면 저희가 양봉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어요. 주가 상승에 이게 연속되면 주가 상승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음봉 누적 거래량은 그 반대죠. 파란색 음봉을 만들고요. 시가가 종가보다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연속된다면 주가 하락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잠깐의 결론을 내자면, 양봉 누적 거래량은 주가 상승을 시키기 위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체결된 거래량의 합, 여기에 성질이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봉 누적 거래량은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체결된 거래량의 합, 이렇게 성격을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 양봉 누적 거래량에서 음봉 누적 거래량을 빼게 되면은, 이건 제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양음 거래량이라고 해서 그 격차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양봉 누적 거래량이 100이에요. 음봉 누적 거래량은 50이에요. 그걸 빼면은 남은 거는 50이죠. 플러스로 남습니다. 양수로 남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가 돼요. 양봉 누적 거래량은 50인데 음봉 누적 거래량은 100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음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 그럼 매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양봉 캔들의 개수가, 거래량의 합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음봉에 비해서.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천천히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흰 도화지에 우클릭을 하셔서 수식 관리자를 들어갑니다. 새로 만들기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양음 거래량 지표.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은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셨던 것처럼 양봉 누적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양봉 누적 거래량. 두 번째 수식은 음봉, 파란색이죠. 누적 거래량. 세 번째 수식은 양음 거래량. 이런 식으로 세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식은 사실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필요로 하는 수준 내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전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 A1이라고 하죠. A1은 A1이란 녀석은 합이에요. 썸, 합입니다. 자, 만약 시가가 종가보다 낮으면 이건 이제 양봉 캔들을 의미하는 거죠. 시가가 종가보다 낮으면 거래량, 뭐 V라고 하셔도 좋고 거래량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거래량을 더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숫자 0. 자, 요렇게 일단 괄호 닫고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자, 이게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양음 거래량 지표 수식 검증 수식의 이상이 다행히 없다고 합니다. 저장 하나 만들어졌네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보면 돼요. 제가 쓰던 거는 이 위에 있는 거고요. 자, 뭐 어쨌든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닫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게 이제 나와 있겠죠. 지표 추가. 양음 거래량 지표 여기 있네요. 자, 보면은 뭔가 막 누적되어 있어요. 그쵸? 선이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전에 이제 분봉 누적 거래량이랑 똑같아요. 모든 거래량을 다 더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오늘 것만 필요한 건데 당일이 필요한 건데 이전 걸 다 더해버린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일단 이걸 켜놓을까요? 지표 추가해서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야죠. 사용자 지표, 양음 거래량 지표 이걸 이제 계속 연달아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A2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구분선을 만들어야죠. 각각 전날까지를 전부 다 빼야겠죠. 자, value n을 적으신 다음에요. 1. 한번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논리 연산은 사실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날을 대체할 수 없다. 자, A1에 대해서 그 전날을 기준으로 다 빼는 거죠. 한 번씩 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수식 검증. 이상이 없다네요. 자, 작업 저장. 이 작업 저장을 항상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불러와 보죠. 이번에 이렇게 뜨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쵸? 잘못된 겁니다. 아직 완성이 덜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빼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수식 관리자. 들어오셔서 저희가 원하는 진정한 A라는 것은 A가 이제 양봉 누적 거래량이에요. A는 A1에서 A2를 뺀 값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수식 검증 이상이 없다. 작업 저장. 자, 닫기. 지표 추가.
양음 거래량 지표. 네, 이렇게 나오면은 맞는 거예요.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거는 음봉이네요.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음봉이니까 그 값이 0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양봉 누적 거래량이니까 아직 양봉이 완성이 된 적이 없잖아요. 이 첫 번째 이 캔들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 수치가 양봉 누적 거래량이 0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 두 번째 거 보도록 하죠. 양봉이네요. 거래량이 15만 2,082주. 그러면 이 아래도 첫 양봉이니까 이게 더해졌겠죠. 0에서 이게 더해졌을 겁니다. 맞게 만들어졌다면. 자, 15만 2,082.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음봉이네요. 그럼 얘는 더해지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럼 아까 이 15만 2,082주랑 같아야 되겠죠? 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음봉이 다 지나가고 나서 자, 여기 다시 양봉 캔들이 나오네요. 이 거래량은 21,740주예요. 자, 보세요. 15만 2,082에서 21,740주가 더해져야 됩니다. 자, 이걸 더하면 그 더한 값이 17만 3,822주. 40 2 4 2 2 2. 그렇죠. 맞네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면 압니다. 자, 17만 주가 더 더해지네요. 그럼 또 여기도 정확하게 그 값이 더해진 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지금 이 선은 양봉에 포함된 거래량만 누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뭐 일단은 양봉이니까 이걸 선으로도 썼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놓을게요. 양봉을 만들었던 거래량이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음봉 누적 거래량을 만들어야 되겠죠.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 양음 거래량 지표 수식 두 번째에다가 넣을 겁니다. 근데 간단하죠.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A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 이거를 전부 다 B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일단 A는 양봉이고 이제 B 다른 그 결과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친구도 바꿔야겠네요. B1. 또 음봉이니까 이것도 바꿔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음봉이니까 반대로 시가가 더 높아야 파란색이 되겠죠. 그 거래량을 또 더하는 거예요. 자, 수식 검증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작업 저장 닫기. 그럼 다시 불러와 보죠. 지표 추가 음봉 누적 거래량. 응? 이게 아니죠. 아, 양음 거래량 지표라고 했었죠. 양음 거래량 지표. 그럼 이제 이 밑에 음봉 누적 거래량도 포함이 된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얘는 음봉이니까 또 파란색으로 잠시 설정을 또 해놓죠. 기본 값으로 저장. 이렇게 이걸 체크해 두시면은 불러올 때마다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어때요? 음봉 누적 거래량이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살펴봐야죠.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거래량이 많이 없는 쪽으로. 일단 여기 첫 번째 빨간색이네요. 양봉 거래량이 6만 545주. 그러면은 빨간 선은
6만 주가 나와야겠죠. 파란 선은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 음봉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보면은 자, 양봉 누적 거래량은 6만 545주 나오고 음봉은 제로.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42,916주. 양봉은 따로 이제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양봉 거래량은 그대로 있고 음봉 거래량이 더해졌겠죠. 얘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 각각 뜨게 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당연히 맞는 지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지표 추가. 이거 이름이 양음 거래량이에요. 양음 거래량. 아, 수식 관리자입니다. 거기서 다시 양음 거래량 지표에서 이 A에서 B를 뺀 또 다른 수식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걸 C라고 가정하면 C는 A에서 B를 뺀 값이다. 자, 수식 검증. 이상이 없대요. 자, 작업 저장하고 닫기. 다시 불러와 봅니다. 자, 이게 되네요. 이렇게. 아래 선이 있죠. 이거는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일단은 양봉 누적 거래량 지표가 하나 만들어졌고, 음봉 누적 거래량 지표도 만들어져 있고요. 양음 거래량 지표라고 해서 이걸 이제 비교 우위를 만들기 위해 양봉에서 음봉을 뺀 값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상한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그 다른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이걸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토대로 한번 잘 보세요. 음봉 거래량이랑 양봉 거래량이랑 이격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격도를 벌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격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횡보를 또 합니다. 근데 음봉 거래량 지표가 이격도를 줄이고 있어요. 먼저 스피드를 좀 스퍼트를 내서 줄여요. 그럼 그만큼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가 보세요. 다시 또 지표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 보니 이격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주가도 어느 정도 횡보를 또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놓고 보는 때가 있고, 이제 눌림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 해요. 어쨌든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음 거래량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이격도 값이 거꾸로 나타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양봉 누적 거래량에서 음봉 누적 거래량을 뺀 거잖아요. 결국엔 그 차이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여기 보이시죠? 어, 이게 이제 400만 주를 이야기하는 건데, 양봉 누적 거래량이 400만 주 정도 돼 있고요. 400만 3천 주. 그리고 음봉 누적 거래량이 어, 300만 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서로 빼니까 100만 3천 주 이런 식으로.
그 이격도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점점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그 이격도를 지금 좁혀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읽어 나가 보세요.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상한 것들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가정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나면은 이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그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만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거래량 추이가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차트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차트를 읽어내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있겠지만 그 보조지표들 가운데서도 저는 거래량과 관련된 게 있다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반영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거래량 추이와 주가의 흐름의 관계에 대해서.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